이게 한식이라고 하면은 몰매 맞겠죠? 참숯 다에 있어요. 네네네. 원가율은 15%에서 20%? 네,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맥주 땡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맥주는 하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이거 하나 꽂을 때마다 500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꽂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예요? 뭐 선물 가져오신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제가 여기 어떤 가게인지 대충 봤었으니까 네. 어떤 메뉴를 좀 바꾸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는 길에 좀 그거 사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살짝. 여기 없을 것 없더라고요, 재료가. 무슨 뭐예요? 아, 이거 셰프 오늘 또 주방 들어가니까 네. 약간 이런 복장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 약간 작정하고 오셨나 본데? 원래 뭐 일상이죠, 뭐 그냥. 뭐 새로운 메뉴 개발한다 이런 느낌으로. 자, 일단 보니까 여기 상권이 보면 저기 초등학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막 활발한 상권은 아니에요. 여기도 쭉 보시면 아파트가 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상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월 매출이 뭐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월 평균 한 300-400 이렇게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뉴도 한번 쭉 봤는데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뭐 수지 전골이나 이런 좀 비주류 메뉴들도 있고 객단가가 뭐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좀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거죠. 일단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시죠. 여기가 보면은 그래도 유동인구가 꽤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뭔가 간식거리 이런 것도 있으면 낮에도 장사를 해볼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우리 동네 작은 주방, 이름 참 아담하고 좋은데 그나마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것들을 안 해놨어요. 저것도 이제 보시면 저 간판에 저것만 판가리를 치면 돼요. 그럼 안에 있는 조명이나 이런 걸 다 쓸 수 있고,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여기를 좀 야끼도리 전문점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일본식 분위기라는 거는 그냥 여기 등 있죠, 등? 그 몇 개만 걸어놔도 그런 분위기가 바로 납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좀 사놓으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잠시만요. 네. 네, 주방이나 이런 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장님이 그래도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구나. 이 구조를 다 바꾼다는 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이 닷지를 살리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장님이 그리고 또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는 거니까 그런 소통을 통해서 단골도 계속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끔 셋, 넷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거나 뭐 가족 친구분들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하나 정도 있고 하니까 뭐 이 정도 구색만 갖춰져 있다고 하면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방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냉장냉동고 공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것저것 하시는 메뉴가 많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재료의 통일성이 없는 거죠. 재료들이 막 많아요. 이게 단골 손님을 위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메뉴가 중구난방으로 막 그럴 다들 수밖에. 치는데 그게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잠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지금 사실 또 혼자 운영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혼자 운영하시려면 동선을 최소화시키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미리 뭔가를 만들어 놓고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바로바로 줄 수 있는 메뉴. 네. 이게 가장 좋거든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이 일본에서 좀 계시다가 왔다고 네. 들었는데, 학생 때 일본에 잠깐 있었고요. 한 1년 반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아시겠네요. 조금입니다. 조금. 그냥 일하면서 알게 되는 정도. 여기 상권에 자리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집 근처가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쪽 상권을 봤을 때 각 요식업자분들의 매출을 좀 봤었어요. 매출이 조금 생각보다는 의외로 있어서 이쪽에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상점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키토리라던가 아니면 뭐 테바사키라던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주변에 닭요리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치킨집도 있고 뭐 찜닭요리집도 있다 보니까 닭요리에 대한 약간 조금 질리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신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이전 삼전 요리를 메뉴를 바꾸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태까지 됐죠. 닭요리가 또 제일 많은 게 제일 수요가 높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치킨과 찜닭과 야끼도리야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맞아요. 봐도 무관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 밥 맨날 먹잖아요. 근데 반찬이 바뀌고 그쵸. 그런 건 전혀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일단 한번 왔으니까 어쨌든 사장님 요리 실력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음식이든 먹어보면 아, 이분이 요리를 이해하시는구나 안 하시는구나 이 정도 감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제가 또 준비한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네. 해보면서
메뉴는 그냥 아, 보시라고. 메뉴판이 여기 네, 있나요? 아. 저희 가게에서 많이 나가는 음식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저희 가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고 계신 메뉴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조금 전문성이 좀 결여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손님들이 오시는 시간이 8시 반부터 주거 지역이다 그쵸. 보니까 손님이 끊기는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손님이 받는 시간 8시 반에서 11시까지라고 하면 그때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피크 타임이라는 거는 이 메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나거든요. 네. 지금 사장님이 사실 팔고 있는 메뉴들은 네. 1차에 맥주 먹고 이런 느낌보다도 뭔가 2차에 좀 국한되어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 상권은 너무 연령층도 다양하고 니즈가 너무 다양해요. 여기 오셔서 밥을 찾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네. 다행인 건 6개월 동안 그런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좀 있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면 모든 손님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3만 원인가요, 사장님?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오. 비싼 재료들도 있고 되게 손도 많이 가고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이걸 처음에 받았을 때 약간 이제 3만 원이다 보면 부담이 되는 거죠. 가격이. 그렇다고 밥으로 먹기는 또 조금 애매한 부분. 그럼 이렇게 한 10분, 20분 끓이면 되나요? 네, 그 국물 끓고 먼저 이제 숙주랑 야채 드시다가 네. 고기 드시면 고기는 이제 간장간이라던가 같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맛있어요. 달달하게 잘하시네요. 이거는 야끼소바이고요. 저희 가게에서도 좀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잘 나갈 것 같아요. 이 메뉴는 안 빼면 안 빼는 걸로. 일단 먹어보면. 맛있어요. 이 정도 메뉴만 해도 뭐 밥추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메뉴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아까 보니까 뭐 쌀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맛있어요. 사장님이 음식 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그냥 저도 혼자 생활이 길었고 외국에서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네. 뭐 사 먹고 만들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버너로 우리가 끓이려면 시간이 진짜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탕면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다 한번 어느 정도 끓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좀 빨리 먹고 나갈 수 있게도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뭔가 회전을 높이는 거죠. 전골은 좀 간이 약하네요, 굉장히. 오래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술 먹으면서 이제 드시니까요. 네. 사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간을 해서 차라리 육수를 채워주는 방법을 하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먹는 딱 그 맛에서 맛이 있냐 없냐가 판별이 나는데 지금은 사실 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되거든요. 네네네. 오, 비주얼이. 아유.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아직 가격은 측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건 얘는 하드쉘이고 얘는 소프트쉘이고 네네. 이제 안에 내용물은 이쪽은 다 똑같이 통일했는데 이쪽은 이제 브렉패스트 타코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누고 이 하드 타코의 세 피스에 칩스에 뭐 이런 소스 들어간다고 하면 뭐 15,000원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뭐 사이즈업을 해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한 25,000원대 근데 사실 원가를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네. 그 정도가 어떤가 25,000원이면은 사실은 핫플레이스라든지 이런 젊은 친구들 많고 이런 곳이면 먹힐 것 같긴 한데 네네. 사실 이 동네 이 상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냥 가볍게 즐기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무거운 가격대일 것 같고 되게 막 든든해지고 이런 느낌의 메뉴는 절대 아니잖아요. 일단 먹어볼게요. 과카몰리랑 안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근데 사장님이 요리를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간이 다 잘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파는 음식 같은 경우들은 뭐 레시피 모르겠다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맞아요. 다 나오기 때문에 이 간을 어떻게 좀 잘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간이 아주 잘 맞습니다. 타코는 지금은 아예 팔고 계신 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원래는 차이니스 타코라고 해서 마번에다가 했었는데 그닥 반응이 좋지 않아서
사실 가격대가 비싼 것도 있었고. 뭔가 새로운 건데 가격대까지 비싸버리면은 접근성이 네.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새로운 메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자리 어느 정도 잡고 사장님이 메뉴 개발하고 싶거나 이럴 때 테스트 삼아서 돈 안 들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뭔가 확신이 그럼요. 없는 메뉴를 생계형으로 잡으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사장님의 생각인 거지 대중들은 또 맞아요. 전혀 냉정하잖아요, 반응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한 7개, 8개 정도까지 만들었었는데 7개, 8개를 만드는데 들은 거 해봐야 뭐 20만 원. 와. 왜냐면 배달의 민족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공간에 사장님은 주방에 있잖아요. 우리 그걸 이제 린 스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최소의 비용으로 한번 효율을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 하면 좀 더 디벨롭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그걸 또 홈매장으로 갖고 나와볼 수도 있는 거고. 맛있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음식을 다 대략 먹어봤을 때 뭐든 이제 알려드리면은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시리 정보는 뭐라고 딱히 평가를 할 만한 메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물을 먼저 맛봤던 거고, 굳이 제가 평가를 하면 사장님이 또 속상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굳이 원가만 비싼 것들로 만든 좀 가성비를 많이 잃은 메뉴로 저는 보여진다. 특히나 이런 스지전골이나 뭐 이거 아롱사태, 그러니까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데 가서 먹지 여기 와서 그죠. 맞아요. 안 먹는 메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뉴는 다급히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 부추겉절이는 맛있어요. 참 신기한. 그럼 이제 뭐 음식은 제가 맛을 어느 정도 다 봤고 그쪽으로 자리를 가서 한번 네. 정확하게 한번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그나마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게 인테리어나 이런 건 일단 크게 손을 대거나 이럴 부분이 없으니까 돈이 들어갈 것들이 많이 없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템이 과연 여기에 어울릴 것인가? 이 상권에 맞는 아이템 중에 애기들도 조금은 잡을 수 있으면서 네. 신혼부부들 혹은 뭐 한 40대 부부들이 가볍게 이제 나와서 먹을 만한 메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여기는 특히나 이제 다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커다란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일단 혼자 운영을 하시니 네. 혼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술집이 마진 내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야끼소바 8,500원 비싸네 싸네 말도 많고 하는데 일단 시간도 소요가 되고. 맞아요. 근데 우리 술 파는 거는 뭐 아사히 생맥주 7,000원이야 8,000원이야 누가 비싸네 싸네 안 하거든요. 맞아요. 못 쳐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술을 연관할 수 있는 메뉴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인테리어 컨셉, 그다음에 상권 다 어루 봤을 때 이 야끼도리를 해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 야끼도리라는 게 미리 사장님이 꼬쟁이만 꽂아놓고 사장님이 직접 발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8가지 정도의 부위 정도로만, 너무 많으면 로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를 준비는 해 놓되 뭔가 처지는 메뉴거나 이런 거는 과감 없이 빼버려야 한다는 거죠. 닭 한 마리를 사실 세치하면은 한 15가지 특수 부위들이 나와요. 여기서 그걸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7가지 부위, 8가지 정도 부위로 사장님이 직접 닭을 손질하지 않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수 부위들 다 나온단 말이에요. 1kg 팩 단위로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염지해놓고 꼬쟁이만 구워놓으면 그 숯불만 이제 장사하기 전에 딱 올리고 구워서 손님들한테 이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사장님도 일이 그렇게 힘들거나 이러지 않을 거고, 거기에 이제 뭐 당연히 따라오는 뭐 주류나 이런 것들이 사장님의 든든한 매출이 되겠죠. 네. 제 경험상의 야키토리라고 하면 이제 일본에서 하면 동네에 조그만한 야키토리 집이라 하더라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닭 손질 하셔서 닭 손질. 뭐 특수 부위 다 정리하시고 밑작업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이제 여기 상업지구라고 해서 거기 야키토리가 엄청 많아요. 거기서 드시고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차 타고 나가서 술 먹고 이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아파트 상권이고 애들도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메뉴이면서 부부들이 와서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메뉴 중에 참 야끼도리가 저는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많은 이유는 그 수요가 있으니까는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냥 간편한 메뉴들, 그리고 접근성 좋은 거, 근데 집에서 해먹기는 조금 번거롭고 이런 거, 그 메뉴를 함으로써 사장님이 좀 저는 훨씬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매출은 따라오는 거고. 간편한 일, 우리 꼬치 한 3,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혼자 와도 한 6꼬치 이렇게는 먹어야 뭐 배가 좀 차니까 콧물이 좌석지만 10개라고 그냥 가정만 네, 해봐도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술 메뉴, 뭐 맥주도 있고 우리 하이볼도 있고 이런 거니까 제 생각에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평소에서 저녁 장사만 하는 걸로만 해도. 지금 사장님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월 매출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맞아요. 제가 여기 월세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한 150 나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가져가는 거 아예 없다고 봐야죠. 맞아요. 거의 뭐 이거는 운영 안 하는 게 나은. 맞죠. 지금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노동력은 들어가고 있는데 시간은 가고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돼 있으니까 우리 간판 있잖아요. 저 간판만 천가리? 네. 그것만 갈아 끼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식 등 있죠, 등. 요 정도만 걸어놔도 손님들이 어쨌든 궁금해서 또 한번 와볼 거란 말이에요. 금액대가 어쨌든 중심 상가에 있는 그런 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접근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하이볼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보니까 8,500원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6,000원, 7,000원에도 충분히. 그러면 부담 없으니까 2잔 먹는 거거든요. 그런 중심 상가나 이런 데랑 좀 다르게 이 동네 장사는 가성비에 대한 거를 매우 많이 느껴요, 매우. 엄청 얘기하세요. 매우 많이 느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욕심 내지 말자. 그렇다고 막 안 남기자는 게 아니에요. 원가를 그래도 한 30%는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개업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어떤 손님이 오셔서 여기 가성비가 없다는 평이 있으시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 가성비라는 거는 손님이 느꼈을 때의 감정인데 그렇게 좋은 재료를 쓰고 해도 손님들이 과연 그거를 알아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네. 거거든요. 우리는 장사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여지기에 가성비가 느껴져야 되고 네. 그런 야끼도나 이런 건 뭔가 전문성 있고 이런 게 좀 살짝 입혀지잖아요. 꼬치 우리 뭐 2,200원, 닭목 살고 2,700원에 팔고 1,900원에도 팔 수는 있겠죠. 어떤 다리살이나 이런 거. 다리살 해봐야 조각 정리난 거 6,000원이면 1kg잖아요? 한 40g 나올 건데 그거 벌써 25개가 나오는 거고 2,000원에 팔아도 5만 원이 나와요? 6,000원짜리로. 거기 들어간 염지나 이런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숯값도 있고 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재료값으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15%, 20%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만 사장님이 숯불을 쓰고 뭔가를 해서 거기에 가치를 싹 입혀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단골 손님들을 메인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피자를 사드시고 저희 가게에서 어떤 분들은 짬뽕탕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걸 요청을 하신단 말이죠. 한 그릇으로 보면 되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들어가는 재료를 보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엄청 번거로운 일이에요. 엄청 부담스럽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메뉴를 간소화시켜야 돼요. 뭐 튀김류 있지, 막 떡볶이 있지, 맞아요. 뭐 쌀국수 있지, 막 갑자기 막 타코 등장하지. 이 메뉴가 전혀 획일화가 돼 있지 않고 맞아요.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 좁은 주방에 굉장히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를 좀 단일화를 해서 가지고 가면 냉장고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쓰는 닭 특수 부위 테이블 냉장고 밑에서 정리 끝나요. 나머지가 이제 저기 큰 25박스짜리에 좀 넣어놓으면 되는 걸 것이고. 네. 이 야키토리를 하게 되면 배달이나 포장도 하게 되나요? 근데 사장님 혼자 하시니까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배달 해보셨나요? 아니요. 배달하면은 마진이 매우 적어집니다. 매우. 10,000원짜리를 팔아서 뭐 6, 7,000원이 남았다라는 게 배달로 하면 2,000원 남거든요. 근데 이 노동력은 똑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장님 혼자 할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오는 손님을 어떻게 케어할까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배달을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건 있겠죠. 사장님이 뭐 이제 9시쯤 됐어.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냥 배달을 서브로 용돈벌이 하나만 하고 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마진이 좀 적을 뿐이지. 로스 날 게 있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매출을 좀 키워야 될 때, 이럴 때 좀 선택적으로 해서 배달을 들어가시고, 그 전까지는 저는 배달은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야키토리는 기본 안주는 필요한가요? 우리 뭐 양배추 절임 그 정도? 야끼도랑 먹을 때 기름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리프레시하게 그 정도. 우리의 목표는 사장님이 혼자서 알바 한 명 쓰고 2,000 정도 하는 매출 2,000이면 뭐 얼마 안 남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장님 사람 쓰고 혼자 하고 있는지. 사람 그거 어차피 뭐 인건비 해봐야 한 달에 100 나올 겁니다. 네. 그 알바비. 그리고 이 고정비 이런 거 저런 거 제 그냥 대략적인 통밥으로 굴려봤을 때 한 2,008만 한 1,000 남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원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심지어 뭐 나중에는 그냥 술 셀프로 해버리고 싸게 팔아버려요. 그냥 술 뭐 직접 가져다 먹어야 되지만 딴 데보다 500원 싸. 그 사람들한테는 가성비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가격을 건드리기가 어렵던 건 주변 상권분들의 영향이 조금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뭐 5,000원 정도의 소주를 4,500원 정도에 파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직접 가져다 먹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 가게에 어울리게끔 세팅을 한 거지, 그런 상인들이 저기는 4,500원에 파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료를 구매를 할 때 뭉텅이를 모아가지고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할까요? 아니면 제가 필요한 걸 맞춰서 각 사업자에게 구매를 하는 게 용이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를 수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거래처도 뚫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든지 이걸 시켜야 될 것들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인터넷이 사실 가장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막 국내산 대파 막 천정부지 올라갈 때 수입 대파가 막 그거에 반값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똑똑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두 개를. 그러면 사장님이 어떤 재료를 내가 쓰고 이게 얼마고 이게 인터넷은 얼마고 여기선 이 거래처는 얼마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네. 복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 가장. 닭 특수 부위나 이런 것들은 약간 뭐 손들을 봐야 되는데 아,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가 거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도 좀 빼야 될 것이고. 네, 그렇죠. 이게 되어 있는 거는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아, 그러면 원가율도 올라가요. 그게 사장님이 직접 염지도 하면서 맛이 좀 다를 거고 그래야 사장님만의 색깔이 좀 분명히 살아날 것 같거든요. 네. 보통 밑작업은 10인분씩 잡으면 되나요? 일단 한 10개 정도씩만 다 만들어서 한 100꼬치 정도는 나오게. 첫날에 그게 만약에 다 팔렸다. 다음날 좀 더 만들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죠. 100개가 있잖아요, 꼬치가. 그럼 다른 게 먼저 나갔으면 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아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다 나갔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드셔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 판매하는 거 로스 최대한 없애는 걸로 네, 좀 이제 야끼도리 전문점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8가지 정도의 닭 특수 부위를 하는 전문점이 될 것이고 네. 꼬치가 구워지는 동안 이 사이드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예요. 한 10초, 20초 안에 나갈 수 있는 모찌리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완전 잘 돼 있어요. 6,000원에 원가 뭐 1,200원짜리 이런 거 거기에 이제 꿀 좀 얹고 와사비 얹고 그냥 나가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라도 이제 좀 배고픈 손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먹어봤을 때 야끼소바 같은 메뉴가 굉장히 맛도 있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맥주나 이런 거 생맥을 처음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캔이 됐든 병이 됐든 그렇게라도 구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하이볼 정도까지 한 4시부터 해서 한 12시 정도까지는 일단 봐보면서 장사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에 매출 한 70에서 80 정도 하는 걸 목표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사이드 메뉴도 알려주시나요? 모찌리도우는 어차피 사장님 알죠? 모찌리도요? 모찌리도우. 그건 잘 모르는. 아니 일본 모찌리도우라고 갖고 오고 그랬네. 그거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데 그거 그 냉동 완제도 다 팔아요 사장님. 네네. 그것도 뭐 하루에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미리 세팅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토마토로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우리 망고 퓨레나 이런 거 올리면은 4,900원 하면 팔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고 이 대표님이 되게 정확하게 보시는 게 저희 가게에 오시는 여자분들이 대부분인데 보통 찾으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가볍게 먹을 그렇죠. 수 있는 상큼한 거 없나요? 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제 안에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상큼한 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한번. 네네네. 자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화구를 한 구 정도만 살리고 이 위에는 철판을 해서 그냥 막은 다음에 참숯 그 다이 있어요. 다이. 네네네. 그럼 여기 꼬치를 이제 구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냉장고가 지금은 막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서 막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꼬치류만 딱 넣으면 돼요. 바로 꺼내서 구울 수 있게. 그리고 손님들한테 바로바로 내줄 수 있게. 그리고 여기도 최소한 웬만하면 밀어버리자 그냥. 왜냐면 손님한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걸리적거리지 않게 좀 밀 것들은 싹 밀어버리자. 그러면 크게 동선에는 문제 없어갖고 이제 사이드 메뉴 같은 거는 이제 여기 냉장고에다 뭐 모찌리도가 됐든 뭐 토마토가 됐든 여기 뭐 20개씩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네네. 나베 이쪽 한쪽에다가 한 10개 넣어놓고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네네. 이 동선 안에서 끝난다는 거죠 이 동선. 그리고 이제 튀김기는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요새 완제 이런 거 괜찮은 거 많아요. 몇 개만 테스트해서 먹어보고 꼬치는 굽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튀김기는 바로죠? 그거 그냥 그렇게 2개 해서 손님한테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2개 서비스 딱 주고. 근데 해봐야 그거 원가 뭐 하나에 500원 뭐 700원 이 정도 수준일 건데 요새는 잘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쪽에 이제 최대한 냉동 품목들은 이쪽으로 다 좀 부끄러워요 사실 냉동고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사장님이 메뉴가 너무나 다양하게 있었고 네네. 이러니까는 이게 힘든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우리 고기 냉장고 들어오는 것들은 여기다 넣고 여기는 재료 작업해놓은 거 네. 여기다 넣고 그리고 네. 냉동실은 여기 있으니까 튀김기랑 바로 가까우니까 바로 열려서 바로 여기서 구우면서 네. 계속 우리 굽는 거 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동선을 네네네. 싹 세팅을 하면은 깔끔해질 것 같다. 네. 한번 뭐 이거 좀 해볼까요, 뭐를? 잠깐만 이거는 꼭 국내산 써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사이정육 같은 경우는 브라질산도 다 조각육 이런 거 많거든요. 네. 꼬치를 뭐 몇 개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냥 이게 야끼돌이라는 거를 입히면은 이런 거를 팔 수가 있어요. 뭐 한 6개, 7개 꼽았는데 이게 뭐 1,9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식이라고 하면은 몰매 맞겠죠? 그리고 이제 대파 같은 경우도 좀 먹기 좋게
살짝 이제 썰어 놓는 거죠, 미리. 그리고 이제 뭐 염지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맛술 정도, 그다음 소금, 후추 이 정도로 밑간을 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타레 소스. 100년 된 시간장도 있을 것이고 레시피 뭐 차고 넘치니까요. 이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뭐 너무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골고루 익히려고 칼집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연골이랄까요? 이런 걸 다 먹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칼이 이게 안 들리니까 염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보면은 가끔 피가 있거든요, 피. 안에 피 고여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막 비리니까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야키토리를 얘기하셨는데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제가 이게 왼손잡이여가지고 칼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칼 날이 다를 겁니다. 네. 네네. 아마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달라요? 날이 다르죠. 오른쪽으로 날이 서 네, 있어요. 달라요, 달라.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손질하는 거 보다 보면은 이거 껍질이 막 질기니까 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가격 인상의 요인이거든요. 사실은 로스죠. 손님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물로 한번 세척을 하고. 염지라고 하면은 네. 밑간이 되어 있는 액체 상태에 담가 놓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소금 후추나 뿌려놓고서 그냥 뿌려놓고 그냥 냅두면 돼요. 한 반나절 정도만 해도 밑간은 다 충분하게 배어요. 오전에 준비하면 그만큼 밑간이 딱 되겠네요. 그쵸. 3-4시간 정도만 지나도 네네. 충분하게. 그리고 막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한 꼬집?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 꼬집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이런 잡내나 이런 거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맛술 이 정도, 그냥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만약에 이제 양이 많아지면은 좀 큰 바트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팍팍팍 쳐대가지고 꽂아놔야겠죠. 네네. 그래서 닭 날개부터 좀 꽂고, 원래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 당연히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있다가 먹는 게 가장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착착착착착착착 쌓아놓는 게 이제 일인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이거 하나 꽂을 때마다 500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꽂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파도 하나 꽂고, 여기에 그냥 꽈리고추를 또 하나 꽂고 이렇게 꽂아서 뭐 또 하나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시를 한 겁니다. 네네. 네. 와, 근데 이 정도가 기본 세팅인가요? 그죠? 이 정도는 뭐 닭날개 그래도 한 3개는 꽂혀야 되고, 네네. 염통도 뭐 한 7, 8개 정도는 꽂혀야 되는군요. 되고. 이 근이 같은 경우는 좀 질길 수가 있거든요. 이 막을 제거 안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좀 손질을 한 겁니다. 이 정도.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소금 정도 살짝 뿌려도 되고. 그죠. 예. 한 8개 정도 이렇게 이쁘게. 이거 한 뭐 1,900원. 좀 느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꽈리고추. 이게 보통 부위별로 2꼬치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종류별로 다 갖춰진 세트 메뉴 넣는 게 나은가요? 뭐 5가지 세트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겠죠. 손님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가성비를 느끼니까. 근데 음. 그렇다고 가격을 막 엄청 많이 빼주진 마시고, 만약 5개 하면은 원래 14,000원인데 한 13,000 뭐 초반원 정도가 될 수는 있게끔. 네네. 이게 원래는 조금 축구장에 좀 약간 좀 넓은 거 있거든요. 넓은 꼬치. 그래야 이제 좀 힘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그냥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자, 이거는 이제 츠푸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좀 한박 같은 개념인 거예요. 닭이나 뭐 돼지고기 이용해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뭐 양념이랑 해서 이렇게 좀 구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뭐 꽈리고추, 이거는 은행, 이거는 근위, 그다음에 이거는 심장이죠, 심장, 다리살. 여기 뭐 대파를 꽂아도 되고 다리살만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건 닭 날개. 우리 여기다 한번 구워볼까요? 네네. 여기다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철판이 있길래 여기다 해보는 건데, 숯 같은 거 담는 다이 같은 거 있어요. 꼬치 굽는 거. 여기서 이제 천천히 꾸면서 드리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고, 이런 바트 있죠. 이런 데다가 이제 뭐 20개면 20개씩 작업을 해놓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택 다 해놓은 다음에 그럼 사장님이 바로바로 꺼내서 할 수 있게끔. 네. 토마토도 하실까요? 네, 토마토도 해야겠다. 지금 좀 이게 달궈지는 기간에 이 철판이라서 좀 걸립니다, 시간이. 자, 이거는 토마토에 망고 퓨레나 이런 걸 얹어서 약간 망고 토마토,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안내 보내고 싶네요. 저희 가게에만 쓰게. 응? 토마토 따개 있거든요, 따개.
토마토 따기? 네, 그거 있으면 쓰기가 편해요. 여기 꼭지를 따는 네, 건가요? 꼬다리 따는 거. 일단 따서 여기 살짝 칼집을 내줘야 돼요. 살짝 우리가. 네, 껍질을 먼저 이게 깔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네. 끓는 물에다가 넣으면은 바로 진짜 껍질이 벗겨집니다. 한번 구워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다 부위마다 달라요. 굽는 시간이. 그래서 그거는 사장님이 좀 숙달이 분명히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토마토 잠깐 넣는 거죠. 망고 토마토는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익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껍질이 그냥 이렇게 쏙 하고 까지죠. 그러면은 싹 벗겨지죠, 그냥. 그러니까 미리 이제 큰 데다가 뭐 한 20개 정도 삶아서 꺼내 놓고 이제 사장님 시간 날 때 이렇게 벗겨 놓으면 되겠죠. 모양이 벌써 좀 복숭아 같지 않나요? 숯불 같은 경우는 열이 이렇게 고르게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 면만 들어가고 이래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네. 예. 살짝 보기 편하게. 그래서 한 6등분 정도 잘라서 이게 모양이 이렇게 흩어지게 하면 안 되고 살짝만 밑에를 좀 저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쫙 얹어둔다. 망고 퓨레가 돼도 되고 망고 소스가 돼도 되고 이런 망고 건더기가 있는 거면 최고겠죠. 네. 좀 보기 좋네요. 뭐 이파리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있는 게 이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여기 소스통에다가 많이 옮긴다고 하면 이렇게 이쁘게 뿌릴 수가 있겠죠. 지금 국자로 제가 대충만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드리고 네. 그러면 이렇게 냉장고에 미리만 해놨으면은 수십 개도 나가겠죠. 맞아요. 이거 한번 한번 봐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해요. 이제 원래는 이제 타레 소스라고 이거를 숯불에 꾸면서 한 번씩 발라줘서 이렇게 좀 굽는 게 있는데 아마 사장님은 아실 거예요. 어떤 말인지. 네. 원래 이렇게까지 손이 가고 이런 요리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원래 금방 나와요, 금방. 자, 이렇게 하면 원가가 얼마? 다리살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가가 뭐 한 330원 정도. 근데 우리가 팔 때 얼마에 팔 거냐? 뭐 2,700원에 팔아도 되고 2,5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원가율은 15%에서 20% 정도라고 봐도 되겠죠. 뭐 아까 뭐 토마토 같은 경우도 뭐 4,900원 이렇게 팔면은 해봐야 뭐 한 1,300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20% 후반대. 예를 들면은 이제 요렇게 줘도 돼요. 사장님 이건 스타일이에요. 한 점을 뭐 1,700원 이렇게 팔아도 돼요. 네. 원래 두 점 팔면 2,900원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1,700원 뭐 이렇게 받으면은 손님 입장에서 비싸진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사장님만의 천 원에 뭘 먹을 수 있네. 이런 네, 느낌. 장사 노하우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손님들한테 그릇이 이제 지금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놔드리면은 손님이 이제 드시는 형태로. 우리가 이런 센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작은 모래시계 같은 거 뭐 한 1분이나 30초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손님한테 드리면서 1분 안에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하면서 모래시계를 딱 놔주면 뭔가 그런 재미도 있다는 거죠. 먹어볼까? 근데 이게 막 그러니까 센 불에서 좀 저기 했어야 되는데 익었나요? 완전 익었습니다. 속까지 싹 다. 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아 그래요? 사실 일본에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네요. 간도 다 되어 있어요. 숯불 향이 가미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염지를 해놓은 것과 안 해놓은 것도 천지 차이고.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구우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있어요, 건데. 맛있어요. 까리고추도 구우니까 진짜 맛있다. 꽈리고추 맛있어요. 말고 맥주 땡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에 팔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진짜. 그리고 이게 이 망고 퓨레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약간 청이잖아요. 그래서 망고 생 퓨레나 혹은 카페에서 파는 스무디 소스 그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냥 망고 스무디 소스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빵빵 펌핑 두 번 하면은 쫙. 네. 이 업종을 영업을 해보신 것도 아닌데 굉장히 잘 아시네요. 사장님 약간 기분 좋으라고 아, 말씀하시죠. 아니요. 아, 정말 진짜로 저는 막연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닭꼬치가. 진짜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냥 꽂고 꼬치를 하나 파면서 맥주가 딱 땡기는 순간 매출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좀 더 뭔가 고급진 느낌을 주고 싶다. 소금만 조금 좋은 소금으로 바꾸면은 그럼 밑간 거의 안 하고 소금 찍어 먹는 식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말린 소금 좀 비싸지만 그것만 테이블에 배치를 한다고 생각해도 벌써 그 가치가 빵빵 올라가는 거죠. 나베를 할 거냐 오뎅탕을 할 거냐 그건 이제 사장님이 좀 선택을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오뎅 좀 비싼 거
그런 거 써서 그렇죠. 그런 거 원가를 40% 해도 돼요. 네네네. 어차피 우리는 이걸 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맥주 팔고 꼬치 팔고 네네. 이러면은 그게 다 순이익인 거니까. 제가 그 무찌리도도 완제품 알려드릴게요. 냉동이네요, 심지어. 그러니까 로스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건 냉동으로 쓸 거고 어떤 건 냉장고로 쓸 거다. 이거를 네, 좀 그쵸. 분리하면은 근데 만족도는 최상이죠. 무찌리도 보통 한 8,000원, 9,000원 이렇게 파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네. 잘 가르쳐서 너무 아무튼 사장님이 이제 보이시죠? 일본풍이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 이거 뭐 하나에 인천에 사면 2만원? 3만원. 장사를 하면서 뭐 혹시나 사케를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차라리 사케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좋죠. 그냥 콜키지를 아싸리 풀이를 해라 그냥. 콜키즈 프리. 예, 일본 여행 갔다 다 사케 사오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 어울리는 음식이랑 먹고 싶은데 콜키지 풀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거 보고라도 올 거예요. 또 한 팀에 한 병만 가는, 그리고 두 번째 병부터는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받는 걸로. 마진에 대해서 욕심 내지 마시고 장사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장 말고 화장하자. 채널이도 한번 홍보하고 싶은데. 무슨 채널이에요? 아,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 깡대표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시고 간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무료잖아요, 그렇죠? 무료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시에 왔는데 아, 그니까요. 이게 6시. 참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얼굴이 아까랑 달라요. 아니 원래 오늘 사실 좀 짧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또 막상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 네. 에너지를 여기다가 많이 투여를 했어요. 어쨌든 사장님들이 잘 되면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또 가면서 엄청 막히겠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할 일이 퇴근 태산인데. 시간이어가지고. 네,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